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꿈의 송경입니다. 네, 오늘 저는 안산 자영업 사장님 두 분께 인사를 드리고 왔고요. 한 군데는 제가, 작년 가을? 네, 가을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거의 두 달,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되게 더운 여름에 그때 처음 인사를 드렸었고, 그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예, 이제 그 동네 가면 인사를 이제 드렸었거든요. 어, 이제 또 그 구두방에 또 제가 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제 꼬마라는 이제 강아지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구두방에 정말 트레이드 마크일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강아지인데, 이제 구두방 안에 이렇게 강아지 집이 있고 이제 그렇게 강아지가 같이 있는 이제 구두방이어서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구두방이어서 제가 또 이제 거기 가면 꼭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분께서 원래 이제 택시기사로 한 20년 가까이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두방을 하신 지도 지금 10여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사장님께 어떤 질문을 할까 좀 생각을 하면서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제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만 이제 간략하게 드리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 데는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여기 부동산 사장님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정말 기본 1시간은 정말 기본이에요. 그만큼 제가 어떤 뭐 정말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대답을 해 주세요. 또 말하시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분과 얘기를 함에 있어서 막, 아, 다음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혹은, 이 자리가 되게 어색하다.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움 속에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 열심히가 그냥 말로만 열심히가 아니라 그게 정말 나의 생활 패턴, 그러니까 이 몸에 그게 익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자영업, 지금 원래 이 경매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었고, 이제 부동산을 지금 그 동네 그 자리에 하시게 된 건 아직 1년이 안 되셨는데 벌써 굉장히 뭐 작년 말에 손익분기점을 벌써 넘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올해 한 3월, 4월, 5월, 빠르게는 3월쯤 되면 벌써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입지, 내가 이 안산에 있어서의 부동산으로서 탑3에 벌써 들 수 있을 만큼 포텐이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까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분 그리고 아들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하시는데, 각각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 부동산은 좀 약간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원룸, 원투 쓰리,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그쪽을 맡고 계시고, 아드님은 상가 쪽, 그리고 이제 사장님은 토지, 그리고 공장,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각각의 이제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었고, 그리고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드님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제가 그 사장님과 작년 여름쯤에 처음 미팅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 사무실, 그러니까 회사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 부동산에 그 스티커가 딱 하니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열심히 아드님께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시더니, 그때 이제 사장님
왜냐면 그 부동산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사장님, 저희 회사 사무실, 아니, 회사 사무실 화장실에서 사장님 그 부동산 홍보 문구를 제가 봤다.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아들이 지금 안산을 넘어서 저쪽 이 시화까지 좀 약간 크게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좀 활동 반경을 그냥 이 동네, 뭐 고잔동이면 고잔동, 요 동네 장사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산 전체, 그리고 그 안산을 넘어서 저쪽 그 시화까지 그냥 크게 큰 그림을 보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 뭐 예를 들면 고잔동에서 진짜 부동산만 20년 하셨던 분들이 가게를 접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장님은 1년이 안 되셨어요. 근데 벌써 자리를 잡으셨고 손익분기점을 넘으셨고 뭐 4월 5월인데 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뭐 3월 달에 뭐 이 포텐이 터질 것 같다고 느끼실 정도면 굉장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또 이득, 그리고 또 보상,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챙기고 계시는 건데, 그냥 제가 보는 사장님은 그냥 뭐 거저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내가 봐도,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봐도 그냥 동네 장사, 그리고 제가 사장님을 보면서 오늘 느낀 게, 또 새로운 정보를 제가 오늘 알은 게 뭐였냐면, 제가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아예 한쪽 전체를 기부스를 끼시고 휠체어에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 그러니까 뭐 중앙동이면 중앙동, 고잔동이면 고잔동, 되게 왜 그 번화가 있잖아요. 그 중심 상가 이쪽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그 상가들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여기는 여기 이런 업종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이런 업종이 지금 없고, 여기는 상가가 공실이고,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현장에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놀라웠죠. 왜냐면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지 않는 거를 먼저 이 사장님은 조금 더 하고 더 계셨고, 이게 하나가 좀 특별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부동산 사장님들은 왜 앉아갖고 왜 자꾸 모니터만 보냐고요. 왜 모니터만 볼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니터를 봐야 될 때는 있는데,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대부분 보면 그냥 앉아서 모니터만 따그락따그락, 그 마우스만 따그락따그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정말 할 게 많은데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장님께서 그 약간 후속 관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보험 설계사로서의 이제 직업에 지금 위치에 있지만, 대부분은 설계사들이 이제 클로징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고객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꾸준한 후속 관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보험 설계사로서의 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끝났어요. 계약이 끝났어.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한 수수료를 받았어. 그러면 그냥 뭐 거기서 대부분은 끝. 왜냐면 다시 볼 일이 언제일까요? 언제냐? 뭐 내가 집을 팔던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들어가든지 약간 또 계약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이 사장님들과 다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였냐면 지금 새 아파트에 있는 어떤 그 무인 커피숍 하나가 들어갔대요, 작년에. 근데 거기가 한 달 뒤에 연락을 하셨대요. 계약이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그 계약자분께 전화를 해서 지금 그 커피숍은 잘 되고 계신지, 한 달에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 창출이 만족하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 보면 아, 저게 후속 관리 아닌가? 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인 카페 사장님이 그 이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일을 오래 하신 게 아닌데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대요. 그 계약하신 분이. 그리고 물어봤대요. 주변에 정말 경력이 이렇게 20년 되시는 사장님께도 이런 예가 있냐 물어봤대요. 왜냐면 이메일로 정말 2장 가까이 30에서 40대는 40개의 그 질문을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까지 참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정말 그 질문을 한 40여 개 되는 질문을 이메일로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다 각각의 이제 반응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다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그 계약자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가게를 이제 서로 한번 이제 오픈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두려우셨던 거죠.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거는 내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었던 게 너무나 많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께 정말 그렇게 40여 개 되는 질문들을 아주 빼곡하게 이메일로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쓰셔가지고 답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이것이 되게 귀찮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별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대응을 해 주셨고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또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더 이 사장님의 정말 면모를 볼 수 있고 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더 다른 사람한테 더 소개를 해주고 내가 또 다른 걸 또 계약을 해야 된다면 나는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다 라고 했던 그 포인트가 그 후속 관리였던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매출은 좀 어떠세요? 좀 잘 되고 계신지 어떠하신지 이 안부 전화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사장님의 그런 사례를 들으면서 또 배웠죠. 이 사장님은 사장님께서 굉장히 30년 영업을 하셨던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지금 50대 중반이신데 남자 사장님이세요. 20대
그 어떤 공장에서 어떤 다른 분들이 뭐 40대, 50대에 돼서 이렇게 직급자, 뭐 반장하고 뭐 하고 막 이랬을 때 여기 사장님께서는 그때 뭐 20대 뭐 중반 뭐 그 정도 되셨겠죠. 20대 초반? 근데 그때 반장을 맡으셨대요. 그때 뭐 정말 일에 미치셔가지고 하루에 막 3, 4시간 자면서 어떤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욕실에 들어가는 어떤 그 호스였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연결이 되는 뭐가 있는데 그거를 특허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그 회사의 입장에서 되게 쓸모가 있는 사람인 거죠.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20대 중반도 안 되는 그 나이에 반장이라는 그 시대에 그런 타이틀을 그런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굉장히 좋은 일도 굉장히 하세요. 그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또 그분이 원래 또 색소폰 연주를 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꿈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꿈이 그렇게 좀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먼지 폴폴 나는 그런 분교, 작은 분교를 하나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같이 연주하고 이게 마지막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본인의 바라는 그 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장님께서도 그러셨지만 꾸준함이다. 그리고 정말 그냥 작은 목표의식이 아니라 나는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 내 동네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 동네 장사만 생각을 할 그 사람들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안산 전체 그리고 안산을 넘어서 저기 시야까지도 지금 이 아드님께서 그렇게 발품 팔아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홍보 문구를 전달하고 붙여놓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아드님이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아들한테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녀라 했을 때에는 정말 그냥 사람들한테 뭐 소장님이든 뭐 어디 건물 어디든 정말 껌만 주고 왔었대요. 껌만 이렇게 딱 주고 왜냐면 너무 그 창피하고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껌만 주고 그냥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렇게 왔던 분이 이제는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많이 까였겠죠. 다 거절이었겠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 근육이 거절에 대한 근육 이런 것들이 단련이 되어서인지 좀 이제는 가서 사람들한테 말도 걸고 그 안에서 계약건도 따오고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사장님께서 얘기를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꾸준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현장에 가서 사장님들과 대면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인가요? 더 말들이 굉장히 되게 잘 통했어요. 잘 통했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꾸준함이라는 그 키워드 그거를 저한테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맥주 그 호프집에 그러니까
안산에서 그 호프집을 뚫기가 정말 어려웠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처음으로 그 호프집을 뚫었대요. 비 오는 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꾸준히 그 호프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오는 날, 여기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맥주를 배달을 하는 일을 하셨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30년 동안 영업을 하셨으니 뭐 엄청난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직업을 바꿔 가시면서 하신 거죠. 정말 그야말로 아까 변동성을 많이 겪으시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하나의 직업이 이제 맥주를 그 큰 이제 그 가게에 배달하는 그 맥주인데, 그 오땡 하는 그 맥주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 상점에 뚫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상점을 뚫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정말 비가 오는 날 6개월 동안 꾸준히 인사를 하다가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인사를 하러 갔대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와서 앉으라고 하셨대요. 근데 괜찮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몸이 다 쫄딱 이렇게 젖어서 여기 앉으면 여기 다 젖습니다 했더니 거기 사장님께서 상관없다고, 그냥 앉으라고, 그래서 어떤 건지 보여달라고, 너가 파는 물건이 뭔데,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그 뭐죠, 갑자기 또 단어가 카나로그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그냥 바로 이제 클로징 계약이 되었다라는 그런 또 일화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꾸준함이 답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저 역시도 또 배우는 거죠. 사실 그래요. 기술 이런 건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습득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사장님하고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이 꾸준함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장님과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또 굉장히 또 얘기를 또 죽이 너무 잘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장님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제가 사장님께 그러한 어쩌면 이 현장에, 그러니까 자영업,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인해서 그런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와 다른 그런 눈을 보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의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험도 상대방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 아니냐. 나 역시도 부동산 중개업자이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컨설팅을 해주는 거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흔해 빠진 프랜차이즈의 커피숍들, 그리고 뭐 되게 무인 그 가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또 디저트 가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이 와서 그냥 너도 하고 얘도 하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근거 없는 그 자신감으로,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몇 억을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것도 내 돈이 있어서, 내 수중에 그 돈이 있어서 뭐 투자를 했어. 근데 날렸어요. 그러면 덜 속상은 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내가 수중에 1억밖에 없는데 막 정말 뭐 2억을 끌어다가 대출을 하다가 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 하면, 특히 그 제2금융권은 이자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그것까지 생각을 모르면서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거죠. 내가 망할 거를 생각하고 가게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잘 될 것만 같은 그 이상주의,
잘 될 거야. 내가 하니까 잘 될 거야. 나는 잘 할 거야. 왜? 나는 열심히 할 거니까.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기대망상, 이거에 빠진 사람들이 이 가게를 오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말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장을 방문을 하다 보면 이 동네에 이 위치에 그런 것들이 가게가 그러니까 몇 평에 어느 정도 월세가 나오는 게 적당하고 그러면 그 평수에는 그 월세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게 그나마 좀 합리적인가 이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파악을 하지 않고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이게 잘 되니까 이 업종이 지금 뜨니까 그냥 이거 하겠다 무대뽀로 그렇게 와서 가게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이게 사람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하고 들이대는구나. 내가 잃을 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없이 그냥 요즘에 뭐 이런 커피숍이 잘 되니까 이런 디저트 가게가 옛날에 우리 왜 탕후루가 정말 문전성시를 잃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탕후루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 탕후루가 사라지고 지금은 뭐 요아정. 근데 뭐 요아정도 정말 그 당덩어리들이잖아요. 진짜 머리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너무 단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당 중독에 시름시름시름 젖어들어서 몰라요. 내가 당 중독이 됐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 요아정까지 왔는데 글쎄요. 그렇다 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제 성견지경이 생긴 거죠. 아,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럼 사장님께서 이렇게 현장 조사를 가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다 보면 사장님만의 그런 데이터가 쌓이실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려고 왔다가 나는 이거를 할 거야 라고 왔다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 이 평수에 이 월세에 과연 이 업종이 괜찮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냐. 그래서 말려서 다른 업종을 할 수 있게끔 그 상대방을 좀 설득을 하신 적이 혹시 있는지 이런 걸 여쭤봤죠.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분은 많이 그런 상황들을 데이터를 쌓으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나 가게 할 거야 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사장님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한 시간이 그냥 쉽, 정말 쉽사리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지루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게 아니라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저도 사장님과 얘기함에 있어서 되게 몰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사장님께서도 되게 편하게 말씀을 잘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좀 사장님에 대한 원래도 그 사장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더 오늘 사장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만 봐도 대부분 10시 넘어서 와요. 출근을 하죠. 그러고 와서 정말 진짜 이렇게 집직시키는 개 마냥 앉아서 그 무료한 시간을 달래요. 그냥 컴퓨터만 계속 그 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컴퓨터만 내리 그냥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거를 여기 사장님께서는 아침에 정말 늘 똑같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식사를 하시고 8시까지 이제 부동산에 출근을 하셔서 청소를 하시고 화분에 물을 주시고 이제 그런 그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충분히 잠은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그 출근을 할 때 동이 틀 때 그 태양이 뜰 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태양의 전기를 받으시면서 출근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왜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 새해의 일출의 그 전기를 이렇게 몸으로 흡수를 하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그 정말 그 한파 속에서도 일출을 보러 가시는 분들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사장님도 벌써 그걸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이 시간에 출근을 할 때 태양이 뜨고 그 태양이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태양의 전기를 내가 몸소 느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왜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런 좋은 호르몬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이걸 벌써 이제 이 사장님께서는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사 또 긍정적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상가들을 돌다 보면 저희 그 이제 동네 이렇게 또 강아지랑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공실이 된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안 될,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상가가 또 없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상가가 여기는 그래도 번화가는 아닌데 그래도 아파트 단지 세대수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왜 공실일까? 그러면 이 공실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 이렇게 학생들의 이렇게 유동 인구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혼자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정말 조금 누구나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음식점 그런 이것도 프랜차이즈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오면 정말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몇 군데가 있어요.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이제 상가들을 보면서 워낙에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려고 하면 상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혼자서 피식 웃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장님들을 만나 뵈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사장님이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하겠다. 이 사장님은 잘 되겠다라는 게 저도 어느 정도 반 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장님께서도 이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 고수가 되신 거예요. 그런 이제 시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그 흐름을 보고 또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그런 부동산 중개 맨날 앉아만 있는 그 부동산 그 중개업자들하고는 완전히 이 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거죠.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흐름을 보고 그리고 또 아드님도 그렇게 열심히 구역을 나눠가면서 그렇게 또 홍보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그거에 따른 그런 결과가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 이렇게 읽어내신 지금의 또 위치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사장님을 통해서 그런 일화, 사례 이런 것들이 또 저한테도 또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제가 영업을 하면서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